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일요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중앙지검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 번 연달아 기각을 시켰습니다. 보통 구속기간 연장의 경우 관례적으로 신청을 받아들여주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윤 대통령의 경우 두 번 연달아 기각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이냐 아니면 석방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는데,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검찰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전국은 요동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문제를 논의키로 해서 결과에 따라서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1차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이후 어제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신청하면서 만약에 구속기간 연장이 거부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으로 공소장까지 미리 준비했었는데, 오늘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검찰 내부의 기류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우리가 공수처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팽배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불법투성이고 조잡한 수사자료를 가지고 기소했다가는 검찰이 오히려 덤터기를 뒤집어 쓸 수 있다, 이런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2차 구속기간 연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 지도부가 밤새 고민한 끝에 내놓은 방안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 소집이라면 윤 대통령 석방으로 기류가 바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지검장 회의에서 석방키로 결정할 경우 탄핵 국면은 그야말로 대역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지검장 회의에서는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 적부심이나 또는 보석을 신청할 경우 석방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우리가 무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지검장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키로 결정할 경우 탄핵 국면은 그야말로 대역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을 기각시킨 것을 둘러싼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검찰 일각 그리고 좌파 언론들에서는 법원이 검찰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하지 말고 기소를 해라,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라서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내용을 추가로 보완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기소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황현호 변호사는 내란죄가 명백하니 더 수사할 것도 없이 기소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공수처의 수사 관할과 구속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니까 후속 절차를 더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수처의 영장을 발부해준 서부지법을 엿먹인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황현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서 SNS를 통해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판사들의 자존심 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당초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남천규 판사가 기각을 했고 판사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다시 서부지법에 신청했는데 이순형 판사가 체포영장을 덥석 발부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이라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영장이 기각당하자 곧바로 서부지법으로 가져간 공수처나 또 그 영장을 덜컥 발부해준 서부지법이나 괘씸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황 변호사는 판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지법 판사의 자존심도 걸려 있는 것 같다, 중앙지법 남천규 판사가 기각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발부했으니 열받을 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던 것인데, 해당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영장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황 변호사는 이를 두고 판사 한 명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시대이다, 어떤 성향의 판사냐 재판관이냐가 제1의 관심사가 되니 사법권이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만약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고 나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서울서부지법 이순영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부지법에 영장 재발부를 신청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이고
오동훈 공수처장의 거짓말도 문제입니다. 오동훈은 탄핵 상황 이후 국회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선고를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황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동훈은 국회에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데, 오동훈은 지금 온갖 무리수와 불법이 지적되고 있는데 위정 혐의부터 고발당하게 생겼습니다. 오동훈의 속내가 무엇이었는지는 몰라도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황 변호사에 따르면 중앙지법에서 기각시킨 체포동의안을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 보내 발부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중앙지법 판사들이 열이 받아 있다는 것입니다. 황 변호사는 또 법원에도 서열이 있다. 중앙지법, 재경지법, 수도권지법, 지방지법, 지방지원 등으로 서열이 매겨져 있다. 실제 판사 인사 발령에도 이런 흐름이 반영된다라면서 중앙지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위반하여 서부지법이 체포 및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발부한 것을 중앙지법이 추인을 해주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구속기간 연장 신청 기각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기보다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와 이를 용인해준 서부지법을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기각시킨 것은 공수처와 서부지법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에서 기각시켰더니 그걸 좌빨들이 있는 서부지법으로 가서 발부받는다는 말이지, 알아서 기다려봐,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다가 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으로 구속영장 기한을 연장시키려 하니까 뭔 개소리야,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 이러면서 이제 불법 수사에서는 더 이상 후속 조치를 하지 말고 석방해, 이런 의미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는 것이 황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물론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나 또 당직 판사의 속내를 알 수는 없겠지만, 애초에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을 기각했던 것이 팩트라면 황 변호사의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 주장이 아닐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황 변호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고 해서 대통령 대행이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듯이,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중앙지검에 보냈다고 중앙지검이 무조건 기소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전격적으로 불허함으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의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수사 관할이나 구속영장 관할 등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건 같으면 영장 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맞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지검에 수사권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기소권은 해당 사건 수사권을 당연히 포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유창종 전 검사장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하여 불법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이다.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고 불법으로 체포와 구금까지 한 불법 수사를 한 후 사건을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도 공수처의 불법 수사, 불법 구금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 줄 경우 그것도 역시 공범이 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어제 주말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탄핵 반대 및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또 경복궁역 일대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는데 민심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경찰 추산으로 광화문에는 35,000명, 여의도에 30,000명, 이렇게 총 65,000명이 탄핵 반대를 외쳤는데, 경복궁역 일대의 탄핵 찬성 집회는 경찰 추산으로 7,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탄핵 반대 집회는 대구와 부산, 대전 등 전국에서 압도적인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이것이 민심인 것입니다. 민주당과 경찰, 헌법재판소, 언론 등이 손잡고 종북 세력의 지지를 받으면서 끝까지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지만, 이렇게 폭발하는 대통령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석방,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민심을 언제까지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이 광화문, 두 번째가 여의도 탄핵 반대 집회 장면이고, 세 번째 사진이 경복궁역 일대의 탄핵 찬성 집회입니다. 한눈에 규모가 비교되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